자, 이번 시간부터는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할 얘기는 항등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항등식의 의미예요. 자, 먼저 항등식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변수 값이 있을 때 그 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이죠. 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x는 5x다 라는 식이 있으면 이 식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뭐 당연하죠. 좌변하고 우변이 생긴 게 좌변 계산하면 5x잖아. 5x가 5x랑 같단 말이니까 당연한 소리야. 그러니까 이 항등식이라는 거는 당연한 식이에요. 당연한 등식. 자, 이런 게 항등식이고요. 이때 항등식의 표현해 보면 여기 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모든 변수값에 대해 라는 표현으로 이 부분이 대체될 때도 있어요. 혹은 임의의 변수값에 대해 등호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등식이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모든 변수값에 대해서 등호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 변수값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성립하는 등식. 이 특정 변수값을 이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x는 5 이런 거. 이거는 x가 1일 때만 성립을 한단 말이지. 만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런 식은 등식인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등식이라는 것은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등식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특정 값, 즉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될 조건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봅시다. 자,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a가 0, b가 0. 그래야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집니다. 자,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 이번엔 이런 형태로 식이 나왔을 때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랑 c가 같은 값이고 b랑 d가 같은 값이어야 그래야지 항상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이게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도 비슷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이런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자, 이게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여기서는 xy에 대한 항등식. 이 위에 두 개는 x에 대한 항등식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a가 0, b가 0, c가 0이어야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뭐 a 다시 x,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a가 a 다시, b가 b 다시, c가 c 다시 이런 게 성립을 해야지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결정되지 않은 계수
x를 찾아가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개수 비교법. 자, 개수 비교법은 양변에 같은 차수의 항의 개수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이 식이 항등식이었어.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고. 그렇게 알려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부터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냐면, A랑 A 다시가 같은 값이고, B랑 B 다시가 같은 값이고, C랑 C 다시가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를 해서 미정계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뭐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x 빼기 2 곱하기 x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식이 항등식이 된다면,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게 원래 항상 등호가 성립한 식이잖아. 변수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래서 변수에다가 적당한 수치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근데 적당한 수치가 보통 어떤 값이냐면 그 어떤 항이 0이 되도록 만드는 수치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만드는 수치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에다 0, x에다 1, x에다 2 같은 거를 대입을 해서 a, b,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좌변은 c죠. 우변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사라져서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2죠. 그 다음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좌변이고요. 우변은 첫 번째 항은 사라지고요. 두 번째 항도 사라지죠. 세 번째 항만 살아남아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2를 집어넣어보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좌변이고, 우변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사라지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결과는 2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연립을 해주면 미정계수 a, b, c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항등식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두 변수에 대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변수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변수를 소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변수를 소거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y 빼기 x가 1일 때 1이고, 그리고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y 제곱 빼기 cx 빼기 y 빼기 1은 0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일 때, 그때 a, b, c를 구해보자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앞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변수 하나를 소거를 해볼 거야.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파란색 밑줄 친 식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식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대입을 하면 자, ax 제곱 더하기 2ax y 대신에 x 플러스 1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x 플러스 1이죠. 그러고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ax 제곱 쭉쭉 전개합시다.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주고 정리를 하면 ax제곱, 아이고 여기를 묶어서 써야죠. bx제곱, 즉 a 더하기 bx제곱, 그 다음에 2ax, 2bx, 2a 더하기 2b 빼기 c 빼기 1 x. 자, 그 다음 1차항 썼고 상수항은 b 빼기 2는 0.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소거해서 한 변수 x에 대한 변수 y를 소거해서 변수 x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고, 이게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 될 조건은 뭐죠? 자, 개수 비교, 좌변과 우변의 개수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이 0이 돼야 돼.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이고 여기는 a 더하기 b가 0이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c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고요, b는 2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와 같이 미정계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분수식이 항등식이 될 조건을 얘기를 해볼게요. 분수식이 항등식일 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분수식에다가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요. 공배수를 곱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익숙한 다항식인 항등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식으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자, 이런 거 x 더하기 2y 더하기 3분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6이라는 식이 x, 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항상 일정한 값일 때, 이랬을 때 a, b가 얼마인지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x 더하기 2y 더하기 3분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6이 항상 일정한 값이라니까 그 일정한 값을 뭔지 뭘까? k라고 합시다. 일정.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자, 양변에다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을 곱해주는 거죠. 곱한 다음에 그럼 다항식인 항등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kx 더하기 2ky 더하기 3k. 자, 이런 항등식으로 바뀌어. 그런 다음에 이제 개수 비교를 해서 a가 k고, 그 다음 b가 2k고, 그 다음 6이 3k고,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를 해서 k가 2인 걸 알 수 있었고, k가 2니까 여기서 a랑 b는 a는 2고 b는 4. 이와 같이 a,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식인데 항상 성립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항식에서 개수들의 합과 이걸 항등식을 이용해서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fx란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이 다항식이 뭐 이렇다고 합시다. a0, a1x, a2x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편하게 하도록 한 10차식 정도로만 해볼게요. 원래 일반적으로 n차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자, 여기서는 10차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고 할 때 여기서 첫 번째 개수들의 합 a0, a1, a2 이런 식으로 개수들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돼요. x에다 1을 대입을 해봐. 그러면 여기 x에다가 1을 쭉 대입을 해보면 x들이 그냥 사라져. 그래서 이 식의 값은 f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8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 이런 거 구해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 다시 여기 위에 식 파란색 박스 친 이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2번 동그라미 2번에 나온 식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 값이 f-1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해지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상수항만 구하고 싶어요. 상수항. 상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x에다 0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상수항은 f0이에요. 이렇게 상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1번과 2번 식을 둘이 더하고 2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1번식과 2번식을 둘이 더해봐. 더해보면 A0가 2개, A2가 2개, A8이 2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돼요. A0 상수항, 그 다음 2차항, 4차항, 6차항, 8차항, 10차항 이렇게 짝수 차수의 항들의 합이 개수들의 합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 값은 F1과 F-1, fx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넣은 다음에 둘을 더하고 2로 나눈 거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고 2로 나눠 볼 겁니다. 그러면 자, 빼면 2a1, 2a3, 2a5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데 근데 2로 나누니까 앞에 2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데 이 홀수 차수인 항의 개수들의 합은 식에다가 F1과 F-를 구한 걸 뺀 다음에 2로 나눈 거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개수들의 합을 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니까 기억을 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